5번입니다. 지금 노동 수요 부분에서 5번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입니다. 5번.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이다. 이번 시간 요거 하고 요 다음 시간은 장기 할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조금 전 시간 했듯이 요 단기인데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요, 여기서 자, 여러분들 생산 요소는 아까 뭐라고 했었죠? 노동 플러스 자본, 그 외에 뭐 경영 등등 있지만 그런 거는 없고 사람이냐 기계냐, 그죠? 요거 두 가지만 있다. 근데 단기에서는, 여기 단기에서는 뭐만 있다? 노동만, 요까지 노동만 있는 것이 단기고 자본은 없는 겁니다.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더 물건을 찍어내다 사람 뽑는 게 더 쉽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막 몇천 몇억 하는 기계를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자본은 장기적으로 낮은 문제다, 그 뜻이죠. 노동만 이렇게 노동만 존재하는 시장이 단기인데, 그러니까 자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노동만 증가냐 감소냐, 필요하면 사람 더 뽑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덜 뽑거나 안 뽑거나,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노동만, 요 말은 얘만 변화 가능하다. 그 얘는 뭡니까? 노동 우리는 가변 생산 요소라고 부른다. 생산 요소 중에서도 노동은 변화가 가능하다. 자본은요, 잘 보세요. 자본은 한마디로 뭐죠? 얘는 기계다. 얘는 또 뭐라 부르죠? 노동 말고 다른 생산 요소라고도 부르는데, 다시 자본은요, 노동이 가변이라면은 얘는 뭡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에서 가변은 변화 가능하다. 얘는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이때 단기일 때는 자본은 바로 우리는 고정 생산 요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정 생산 요소가 존재하는 시장, 단기일 때.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잠깐만 단기와 장기 보시면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묶으세요. 요게 일단은 단기인데, 자, 1번 단기. 자, 단기 동그라미 하세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만 시킬 줄 알면 되는 겁니다. 단기에서 기업이 생산량을 증가하고자 할 때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본은 없는 거니까 노동밖에 없다. 그래서 줄거세요. 고정 생산 요소 줄 겁니다. 얘가 존재하는 기간, 이게 바로 단기다. 즉 단기 동그라미. 단기에는 자본의 양은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서 줄 겁니다. 가변 생산 요소인 노동의 투입을 증가시켜야 된다. 어떻게 한번 설명을 듣고 읽어보니까 이해가 쉽죠? 2번도 동그라미 2번 단기 동그라미 하시고, 단기에서 기업이 투입량을 변화시킬 수 없는 요소, 변화시킬 수 없는 거는 요거잖아요. 고정생산요소, 즉 기계, 바로 자본을 고정생산 요소라 부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 노동이죠. 가변 생산 요소라 부른다. 3번 장기 동그라미 하세요. 장기는 이제는 그때는 자본이 등장합니다. 야, 인건비가 너무 올라간 것 같아. 또 뽑으려니까 이거 너무 좀 부담스러워. 이참에 그냥 기계 사자. 기계 사. 근데 기계를 알아보니까 기계가 더 저렴한 거야. 기계 사는 것이고. 근데 너무 비싸. 안 되겠다. 기계 포기하고 그냥 사람 뽑아. 기계냐, 그러니까 사람이냐 기계냐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로 장기다. 자본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단기고, 자본을 언급하는 시기는 장기다, 그 말이죠. 장기에는 고정 생산 요소가 없고, 왜? 전부 다, 둘 다 가변입니다. 모든 생산 요소가 가변적이다. 따라서 장기에는 생산량의 증가를 위해 자본의 양도 증가시킬 수 있다. 즉 기계를 증가하는 걸 말하는 것이죠.
4번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기업이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 요소만을 유일한 투입물로 가정할 때, 자, 줄거세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줄거세요. 줄거요. 단기란, 줄거요. 단기란 노동만이 유일한 가변 요소로 가정하지만, 줄겁니다. 장기란 노동과 자본 모두를 가변 요소로 가정한다. 어때요? 쉽죠? 듣고 읽으니까 쉬운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그러면은요, 다시 돌려놓고 다시 들으세요. 어차피 동영상의 묘미가 그거잖아요. 두 번, 세 번 들으면은 금방 또 이해됩니다. 이런 것들이요, 지문에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 2번, 기업의 이익 극대화. 이거는요, 1차도 중요하지만 2차도 중요합니다. 1차, 2차 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2차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1차에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2차에 강의하는 것처럼 지금 강의할 겁니다. 그래야 1, 2차 다 동시에 다 할 수 있고 이해가 빨라요. 1차에 맞는 것만 강의해버리면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강의해야 시험은 그보다 덜 깊이 있게 나오기 때문에 다 맞춥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죠? 저 첫 번째 시간에 처음부터 깊이도 없이 쉽게 강의하면은 그 시험 문제도 틀립니다. 보겠습니다. 2번 기업의 이윤 극대화. 즉 1번은 요거는 이제 단기와 장기고요. 여기서요. 1번. 단기와 장기 얘기고요. 이때 조금 전에 했던 요거 생산 요소 요걸 설명한 겁니다. 단기와 장기. 쉼표. 자,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보겠습니다. 여러분요, 요거 아까 전에 첫째 시간에 내가 잠깐 언급했습니다. 요걸 먼저 요거는 책이 없습니다. 요걸 설명을 들어야 이해가 돼요. 자, 잘 보세요. 자, 줄을 딱 그어볼게요. 요걸 그어볼까요? 자, 여기에 직원이 여기가 이제 없는 거고, 1명, 2명 올라가다가 직원 10명이에요. 이 회사 지금 케이크 파는 가게, 즉 공장에 직원이 총 10명이라고 있습니다. 왜? 현재 우리 회사는 직원이 10명일 때가 기업의 최대 이윤 극대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나에게 이윤을 최대로 남길 수 있는 그 시점이 10명이기 때문에 10명입니다. 11명이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럼 1명을 더 뽑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보세요. 1명당 들어가는 임금 비용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0이다. 그러면 10명에게 나가는 비용은 2,000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요, 1명 더 뽑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10명으로 멈춰 있고 11명, 즉 1명을 더 뽑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1명을 더 뽑으면은요,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200만 원 나가야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나가는 건 200인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200이 안 된다면 나가는 거는 200 월급, 들어오는 거는 150, 100 그러면 손해니까 안 뽑는 겁니다. 잘 보세요. 11명이다. 그러면 총 비용은 2,200입니다. 나가는 비용이 200이니까요. 들어오는 게 150 가져가자고요. 그러면 총 비용은 2,200. 추가적으로 1명에게 나가는 200은, 그죠? 총 비용. 이거는 한 개 비용.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한 개 비용. 전부 다 나가는 비용은 총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은 11명일 때 총 비용은 2,200. 11명일 때 추가적으로 나가는 1명의 한 개 비용은 200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수입 아까 얼마라고요? 수입이 바로 150입니다. 그러면 총 수입은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적기 때문에 11명을 안 뽑는 겁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여기 책 보시면 책 봐봐요. 거기 1번은 1번이야. 1번.
기업의 총 이윤은 생산물을 판매해서 얻은 총 수입에서 생산에 주입된 총 비용을 뺀 것이다. 그죠? 밑에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면은 총 이윤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추가적으로 한 명에게 나가는 비용은 뭡니까? 그때는 한계 비용. 추가적으로 한 명에게 들어오는 수입은 총 수입이 아니라 한계 수입이죠. 근데 총 수입에다가요, 총 비용을 빼면 총 이윤인데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윤 극대화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 달에 나가는 총 수익과 총 비용을 빼버리니까 얼마 남았어. 이게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버는 때야.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다음 달 가면 더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달 더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수익과 총 비용 가지고는, 즉 총 이윤 가지고는 우리 회사의 기업의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고 말 못하는데, 바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으로 따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 뭐라고요? 한계 비용은 코스죠. 그죠? 마지널 코스 해가지고 밑에 나오죠? 이게 바로 뭐냐고요? 한계 비용입니다. 위에 나간, 요거 나간 것이 한계 비용. 요게 MC 요겁니다.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비용은 요거는 한계 수입이라고 불러요. 총 수입이 아니라 한계 수입. 한 명, 얘는 뭡니까? 마지널 레비뉴 해가지고 MR 이래 불러요.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0명에서 한 명을 더 뽑지 않는 이유는 한 명에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한계 수입보다 추가적으로 나가는 한계 비용이 더 크니까 더 안 뽑는 겁니다. 손해니까. 추가적으로 200만 나가는데 들어온 거 150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요거는 MC가 MR보다 크기 때문에 안 뽑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1명일 때는 이윤 극대가 아니라 손해죠, 손해. 그럼 잘 보세요. 그 10명의 이윤 극대화하는 점을 먼저 얘기 안 하고 양쪽을 얘기함으로써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9명으로, 그죠? 그 9명으로는 왜 안 하냐? 굳이 한 명을 더 뽑지 않고 한 명을 9명에서 끝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은 보세요. 9명일 때에도 9명에서 10명이 될 때 나가는 비용은 똑같이 200이죠. 200. 한개 비용 200이죠. 근데 들어오는 수익은 더 많은 거야. 9명에서 10명. 한 명을 더 안 자르는 이유는 나가는 비용은 200이지만은 들어오는 거는 250, 300이니까 오히려 더 들어올 걸 못 버는 거. 더 들어올 수입을 더 많기 때문에 9명을 더 안 자르고 10명 고집하는 겁니다. 왜? 9명 해버리면은 나가는 건 200이지만 들어온 건 300이라면 300이기 때문에 100만 손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거는 나가는 게 이거라면 들어오는 것은 이만큼이라는 거고. 얘는 뭐죠? 나가는 게 이만큼인데 들어오는 건 이만큼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죠? 왼쪽에는 얘는 뭐예요? 얘는 MC하고 MR 왔을 때 얘랑 반대 이렇게 나오죠. 나가는 비용보다 한 명에게서 나가는 임금 비용 200보다 오히려 한 명 통해 들어오는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안 자르고 9명 안 한다 그 얘기죠. 왜 자르면 들어올 돈을 못 버는 거니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MC가 MR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여기 0, 1명, 2명, 3명,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 지점보다 작을 때는 무조건 MC가 MR보다가 작고, 클 때는 반대,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MC가 MR보다 작을 때, MC가 MR보다 클 때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요거 때문에, 그러면 10명일 때는 언제가 극대화냐? 결론은 뭐냐? MC와 MR이 같을 때 이윤 극대화 지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왜? 작을 때 아닙니다. 클 때도 아니니까 그럼 같을 때다, 같을 때. 그러니까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을 때, 그러니까 한계 비용에다가, 한계 수입에다가 한계 비용을 빼버리면 0이죠. 같으니까. 이따가 바로 이윤 극대화 지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경작이라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 보시면 동그라미 2번 기업의 총 이윤이 극대이면 그러니까 총 수익과 총 비용 개념으로는 이윤의 극대화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계 수익하고 한계 비용 개념으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극대점에는 증가분이 없기 때문에 총 이윤의 증가분 다시 말하면 한계 이윤은 0이 된다. 왜? MC, MR 같으니까 빼버리면 0이잖아요. 같은 거니까. 그러므로 한계 이윤은 한계 수입에서 MR에서 한계 비용 MC, 마지널 레비뉴에서 마지널 코스트를 뺀 것이므로 줄 겁니다.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을 때 같을 때 바로 이윤 극대화 조건이 된다 이 얘기죠. 이제 감이 오죠.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이해됩니까? 3번 기업은 노동 한 단위를 추가로 투입해서 얻은 생산물의 증가분, 즉 노동의 한계 생산물인데요. 이걸 시장에 판매하여 얻은 금액, 즉 줄거세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VMPL, 근데 L 작은 게 레이버 노동을 할 때 레이버를 뒤에 넣습니다. 노동의 MPL, VMPL, L이 노동의 그 말입니다. 좀 더 설명할까요? 그래서 이것하고 노동 한 단위에 지급되는 임금 W를 비교하여 노동의 고용 여부를 결정한다. 아시겠죠? 거기 가로로 보니까 VMPL은 MPL 곱하기 P인데 그 MPL의 M이 뭐냐? 마지널 프로덕트. P는 프라이스. 요겁니다. 아시겠죠? 약자면 약자. 약자 원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두 공식은요, 잠깐 보류. 자, 여러분 잠깐만 한 장을 공식 밑에 보면요, 거기 예제 1,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예제 2가 나오죠, 그죠? 자, 요걸 먼저 볼게요. 예제 1은, 예시 1은 2차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이것도 2차 가서 설명할 거예요. 요거는요, 여기 있는 어떤 다른 공식들을 좀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한번 미리 설명하는 것이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예시 2는요, 지금 1차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는 2번만 나오는 문제 예시 2. 하지만 요걸 이해하면 금방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쉬워요. 요걸 이해한다면, 자, 그러면 먼저 예시 1번을 잠깐 볼게요. 다음 기업의 최적 고용 단위를 구하시오. 되죠, 그죠? 여러분들 거기 그 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요, 공식 2개가 나옵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은 맨 위에 보세요.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총 생산량의 증가분. 요건 일단 문제집에 보면요, 요걸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의 의미가 무엇인가만 오늘 이해하고 그때는 문제풀이 할 때 그때 가서 대입시키면 돼요. 두 번째, 노동의 한계 비용은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총 비용의 증가분인데, 여러분들 노동의 한계 비용은 요거 말한 겁니다. 요거 말한 겁니다. 그래서 노동 의자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계 비용은 MC죠. 그러면 노동의 한계 비용은요, MCL. 끝에 MCL 써야 되는데 L은 줄 안 쓰거든요. 그래서 아예 MC만 쓰고 한계 비용인데 노동의 한계 비용은 그냥 노동의 생략하고 한계 비용이다. 아시겠죠?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요것만 그래요. 그러면 자, 밑에 볼게요. 다음 기업의 최적 고용 단위를 구하시오. 단위 가격은 150이고 그 다음에 생산물 단가는 100이다. 자, 먼저 이걸 잠깐 그려볼게요.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 좀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갖고 이제 이래 있습니다. 이래 있죠. 위에 게 노동 투입량입니다. 밑에 게 총 생산량이에요. 이것이 요 설명한 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0, 1, 2, 3, 4, 5, 6이죠. 0, 1, 2, 3, 4, 5, 6. 요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 한 명일 때 2명, 3명, 4명, 5명, 6명 때입니다. 한 명도 없으니까 만드는 물건 없겠죠. 근데 추가적으로 한 명을 딱 하니까
나온 것이 2. 예를 들어 2, 4, 7. 그 다음에 8.5, 99, 8.5, 9, 9.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잘 보세요. 책에 해설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드려서 똑같이 할 겁니다. 현재 직원을, 자, 여기 붙여 보시면 단위 가격이 150입니다. 뭐라고요? 단위 가격이 150. 여기 적을게요. 단위 가격이 150이고 생산물 단가가 100입니다. 이에요. 이래 보시면 됩니다. 뭐 150원이든 150만 원이든 그 단위는 별로 안 중요해. 위에 게 노동 투입량 임금이고 그 임금 받고 사람이 만든 그 생산물 재화의 가격이 100이라는 얘기입니다. 100만 원. 이건 100원이 그건 관계없습니다. 잘 보세요. 한 명을 추가적으로 딱 고용하니까 한 명에게 나가는 비용 얼마요? 150이요. 한 명이 현재 만든 개수가 2개입니다. 2개. 얼마라고요? 2개.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2개 곱하기 얼마죠? 100원이죠. 100원 밑에 거니까 100 하니까 200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자 나가는 비용은 얼마요? 150이에요. 들어오는 건 200이죠. 그러니까 위에 게 나가는 거니까 MC고 이 밑에 게 MR입니다. 나가는 게 항상 나가는 마지널 코스트 즉 한 개 비용이 위에 있고요. 들어오는 거 한 개 수입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봐요. 이윤 극대화가 나올 때 처음 나올 때까지 무조건 뭡니까? MC가 MR보다 작게 나옵니다. 여기 MC죠? 그러니까 150이 200보다 150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MC가 MR보다 작죠, 그죠? 그러니까 이윤 극대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한 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총 비용은 2명이니까 300이 300. 맞죠? 300인데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한 개 비용이죠. 한 개 비용은 150입니다. 한 명 고용했죠? 자, 총 수입은 들어오는 게 4개입니다. 4개 곱하기 100이니까 400이죠. 일단 4개, 4개. 근데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2개, 그죠? 총은 4개지만 2개, 4개니까 2개 추가적으로. 이 곱하기 얼마요? 100원. 200이죠. 그죠? 똑같죠? MC가 150, MR이 200. 그러니까 MC가 MR보다 작죠? 이거 작잖아요. 이윤 극대화가 아니에요. 한 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자, 3명이죠. 총 비용은 450. 3명이니까. 한 개 비용은 150. 이렇게죠. 예. 총 수입은 7 곱하기 100. 700이고요. 한 개 수입은 여기 3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요? 300이죠. 즉 150, 300. 또 MC가 MR보다 작죠. 아직까지 이윤극대가 아닙니다. 또 더 뽑아야죠. 왜? 이윤극대가 될 때까지 계속 고용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니까 이때는 이윤극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윤극대가 될 때까지 고용량을 늘린다. 자, 한 명 더 뽑습니다. 4명이죠? 총 비용은 4명이니까 600. 4명인 600. 한 개 비용은 150. 맞죠? 자, 총 수입은 8.5니까 곱하기 100, 850. 한 개 수입은 1.5죠. 1.5 곱하기 100이죠. 150이죠. 야, 나왔네요. 자, 직원이 4명일 때, 한 개 비용은 150. 그리고 한 개의 수입도 150. 아하, MC와 MR이 같네요. 끝! 더 이상 안 뽑습니다. 왜? 이때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밥집은 직원이 몇 명? 4명일 때가 최고입니다. 왜? 한 명 더 보면은 나가는 거 200이죠? 들어오는 거는 얼마요? 50이잖아, 50. 그러니까 한 명 추가죠. 나가는 게 200 나가지만 추가 들어오는 게 50이니까 150 손해니까 안 뽑는 게 낫죠. 그때 뭐죠? MR이 MC보다 크잖아요. 뒤에 거는요.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거를 기점으로 여기까지는 보면은
C가 MR보다 무조건 작고요. 해보는 겁니다. 한 명을 더 뽑으니까 한계 비용은 똑같이 150이죠. 한계 수유, 이거 뭐죠? 0.5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이니까 50이잖아요. 나가는 건 추가 150, 들어오면 50이니까 손해니까 안 뽑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다음부터는 무조건 뭡니까? MC가 MR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MC가 MR보다 작든지 크든지 작든지 크든지는 이윤극대가 아니고 같을 때니까 요때 150, 150 요때가 바로 이윤극대와 지점임을 알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죠? 예. 그러면 요걸 통해서 내가 뭘 설명을 하느냐. 여러분들 거기 메뉴에 조금 더 읽었던 공식이죠, 공식. 그리고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일단 제가 그럼 좀 쓰기 위해서 요건 좀 지울게요. 그럼 쓰려고요. 잠깐만요. 요건 책이 있는 거니까 지울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요거 150이 어떻게 나왔냐 그 얘기예요. 자, 요거는요 보세요. 4 빼기 3분의 전체 인원 사이에서 총 한 명이니까 이거는 4 빼기 3분의 자, 여기까지 4명일 때 얼마죠? 총 600이 600. 150이 4명이니까 600 빼기 여기까지 얼마입니까? 바로 450이잖아요. 450이죠? 그러니까 600 빼기 450이라는 얘기죠. 4명일 때 전부 600이고요. 3명까지가 450이잖아요. 600 빼기 450이니까 1분의 150이죠. 그래서 15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150은요, 설명 쉽지만은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은요, 요런 공식으로 나와서 150인 겁니다. 요 공식이 뭐냐? 요것이 바로, 여러분 그 위에 두 번째, 요게 한계 비용이니까, 바로 두 번째, 노동의 한계 비용. 아시겠죠? 또는 그냥 한계 비용입니다. 공식이잖아요. 분모,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이죠. 그러니까 4명 빼기 3명이니까 증가분 분해, 요거죠. 총 비용의 증가분이죠. 그러니까 600 빼기 40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와 관련돼 가지고 요걸 설명하려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요와 연관된 부분들이 별도로 문제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해야 문제 파트에 가서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0, 2, 4, 7, 8.5, 요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총 생산량이고, 여기에 2, 여기 한계 MR, 여기 2, 요거 2, 요거요, 2, 요거 3, 1.5, 얘가 뭐죠?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은, 한계니까, 한 칸이니까, 한계 생산량이죠. 아시겠죠? 얘가. 그러니까, 0, 2, 4, 2, 4, 7, 5는 총 생산량이라면은 요거 사이에 2, 2, 3, 1.5는 뭐라고요? 한계 생산량이죠. 그래서 한계 생산량,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 다 같은 말인데 아예 끝에 안 붙이고 한계 생산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이 뭡니까? 한계 생산이 바로 아까 요거 2번 얘죠. 얘가 바로 MP 한계 생산 마지널 P 프로덕트 MP인데 노동의 그러면은 MPL 자그맣게 붙이면 돼요. MPL 붙이면 되는 겁니다. 노동의. 그러면은 자, 요거 다른 공식은 잠깐 보류하고요. 요걸 먼저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요, 기업의 이윤, 자, 극대화 지점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 설명할 때, 잠깐 보시면, 이렇습니다. 할 때에, 먼저, MC하고 MR이죠. MC하고 MR하고 같을 때이다. 요거는 이미 알 겁니다. 그럼 MC가 뭐냐? 비용의 비용. 비용은 뭡니까? 임금. 바로 W죠. MC가 W고요. MR은 요겁니다, 요거. 이가 뭐죠? 한계 생산이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노동의 한계 생산, 한계 생산물, 한계 생산성, 한계 생산력, 한계 생산량 막 붙입니다.
하지만 아예 이거를 쓰지 않고 노동의 한계 생산까지만 주로 쓰기도 합니다. 헷갈리니까. 다 맞는 거예요, 다. 요게 뭐냐? 여기 2, 3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한계 생산 마지널 프로덕트. 뭡니까? 바로 MP 요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을 빼버리고 한계 생산하면은 MP인데 요걸 썼으니까 맨 끝에 L을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MPL. L, 레이버 마지널 프로덕트. MPL, 노동의 한계 생산. 또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곱하기 요거 100 이거잖아. 요거는 뭡니까? 생산물 가격이죠. 프라이스. P죠, P. 이렇게 나온 결론이 뭐냐? 여기에 200, 300, 150이잖아요. 그죠? 200, 요거 300, 150. 요거. 그럼 요것이 뭐냐?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걸 쓰면은 이거는요, MPL 곱하기 P가 뭐냐? P가 앞으로 넘으면서 P가 사라지고 V, 밸류로 바뀝니다. 그래서 V, MPL로 바뀌는 겁니다. P가 두 개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L은 노동의. 노동의가 없으면 끝에 L을 안 쓰시면 돼요. 그냥 한계 생산물 가치는 VMP 끝. 얘 때문에 노동의 레이버 L, MP 생산물 한계 생산, 한계 생산물 물자를 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여기서 주로 붙이는 걸 쓴 겁니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V 밸류 가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VMPL 즉 MPL 곱하기 P는 VMPL, MPL은 2, 3, 1.5고, P는 100, 100이고, 200, 300, 150 요거는 밑에 거 VMPL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해석과 공식을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요, 거기 맨 위에 첫 번째 요건 맨 위에 노동의 한계 비용 또는 한계 비용 공식은 요거고, 맨 위에 노동의 한계 생산의 공식이 뭐냐? 요거요. 여기요, 1.5. 여기 1.5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 그 얘기예요. 1.5라는 것이. 요거, 1.5, 요거. 1.5는 8.5 빼기 7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게 아닙니다. 바로 여기 4 빼기 3 있죠. 여기 4 빼기 3분의 8.5 빼기 7 해가지고 1분의 1.5 해서 1.5가 된 거라는 얘기죠. 마찬가지, 요 3은 뭐 3. 3은요, 3 빼기 2분의 7 빼기 4라는 얘기고, 또, 요 2는 뭐 2는 2 빼기 1분의 4 빼기 2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요거는 뭐라고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나오잖아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또 물자 빼버리고 그냥 노동의 한계 생산. 같은 거 있습니다. 4 빼기 3 뭡니까?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분의 요거 8.5 빼기 7 뭡니까? 총 생산량의 증가분 요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도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공식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요것과 관련된 또 별도의 어떤 계산 문제가 또 문제집이기 때문에 또 차후에 문제 풀할 때 또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2차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2차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고 공식 쓰고 거기다 써내면 돼요. 이미 했기 때문에 2차에서 할 때는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그럼 1차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예시 2번이 2번. 예시 2번이 1차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면은 너무 쉬워요, 1차는요. 제가 하라는 데 하시고 항상 보세요. 왼쪽이 MC고 오른쪽이 MR이죠. MC는 거 W 임금 쪽이고 MR이 이쪽에 MPL 곱하기 P 즉 VMPL 쪽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보세요. 예시 2는 지금 우리가 1차 시험에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면 되는데 제가 하는 방식도 하면 돼요.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완전 경쟁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냥 이론적인 시장 모형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다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다 똑같대. 그러니까 동산 같은 경우는 완전 경쟁이죠.
볼펜 1,000원짜리는 전국 어디 가도 똑같은 볼펜 다 있고 다 1,000원 합니다. 그런데 불안전 경쟁 시장은요, 다시 말해 부동산 쪽에 쉽게 말하면요, 똑같은 대지인데, 똑같은 100평인데, 가격이 똑같습니까? 아니요. 위치에 따라가지고 어떤 1억, 어떤 10억도 합니다.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불안전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완전 경쟁일 때는 다 주어진 조건이 똑같다는 전제하에 전부 다 그래요. 아까 전에 한 명 200이죠. 어떻게 직원이 10명인데 다 똑같이 10명이 200입니까? 누구는 300, 누구는 250 받겠지. 그죠? 하지만 다 똑같다는 전제하에 이 말이 곧 완전 경쟁에 쓰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과 노동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똑같은 조건일 때, 노동의 한계 생산량이 나오잖아. 노동의 한계 생산량, 노동의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력, 노동의 한계 생산성. 난 뒤에 안 붙여. 노동의 한계 생산까지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10개이고 생산물 가격이 500원이다. 시간당 임금이 4,000원이라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의 반응 오른 것. 그러니까 이 중에서요, 항상 적어보세요. 자, 왼쪽이 MC. MC는 임금이죠. 임금이 얼마요? 4,000원. 써서 이렇게 4,000, 이렇게 4,000, 이렇게 쓰시고, 이것이 뭡니까? 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지, 그죠? 잘 보세요. 일단 써봐요. 써놓고. 아니면 요거를 그냥 일단 보류. 이렇게 냅둬요. 그러면, 그 다음에 노동의 한계 생산량 뭡니까? 요거잖아요. MPL 요거잖아요. 그죠? MPL이 10개죠. 10개 곱하기 P 가격이 500원이죠. 500원. 자, 500원이야. 딱 곱해 보니까 자, MC하고 MR이에요. 분명히 얘는 5천이죠. 그죠? 얘가 더 커. 이렇게. 뭡니까? 요거잖아요. MC가 MR보다 작잖아요. MC가 MR보다 작죠. 그죠? 이게 뭐죠? 그러면 MC하고 MR이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늘린다, 감소시킨다. 늘리는 거죠. 여기가 0, 1, 2. 이거 봐요. 여기가 한 명에서 2명으로, 3명으로, 4명. 그러니까 MC가 MR보다 작을 때에는 MC가 여기 오니까 MC가 MR보다 같으니까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계속 늘린다. 그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 이제 MC가 MR보다 작기 때문에 이걸 같아질 때까지 고용량을 계속 늘린다. 지금 말한 부분을 찾으면 돼요. 3번. 노동의 고용량을 증대시킨다. 요겁니다. 언제까지? MC, MR이 같아질 때까지. 끝.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아시겠죠? 공식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앞에 다시 가서 쌍가루 2번에 기업의 이윤 극대화 있죠? 조금 전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까지 했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4번 보시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 조건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과 W가 같아지는 지점까지 생산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곡선상에서요, 요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노동수요 곡선이 요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이쪽에 W고 이쪽이 L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W하고 여기 W하고 MC하고 같잖아요. 결국은 W가 뭡니까? W하고 VMPL 곡선이 같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 W 대신에 뭔가 여기 요거를 노랗게 W 대신에 뭘 한다고요? 요거를 VMPL로 바꿔도 L이잖아요. 요건 이제 노란 곡선 합시다.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이랑 VMPL 곡선이 같다 그 말이에요. 왜? W하고 VMPL은 같기 때문이죠. 같을 때가 이윤 극대화 지점이니까. 왜? 이윤 최대 극대화 지점까지 고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W가 들어가 있는 노동 수요 곡선하고
VMPL 곡선은 같다. 다시 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일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같이 정리를 좀 해주면은 아마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요것은 뭡니까? W 이꼬르 VMP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5번 보겠습니다. 기업은 노동 한 단위를 추가 고용했을 때 얻게 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보다 크다. 그러면 노동 투입량을 늘리게 줘. 이게 그게 뭐냐? 이쪽이 크다는 얘기는 MC가 MR이 MC보다 크다 그 말이니까요. 같은 말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임금보다 작다. 그러면 반대죠, 반대. 뒤에 거죠. MC가 MR보다 클 때죠. 그때는요, 오히려 반대니까, 어쩐다고요? 그죠. 노동 투입량을 줄인다. 왜? 늘려봤자 손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해해 주시되, 여기 있는 내용만 이해하면은, 여기 내용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하는 김에, 쌍가로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저를 보세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요거요. 2, 3, 요겁니다.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올라가다가 떨어지잖아요. 2, 3, 1.5, 5, 0.5 막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죠. 그죠? 그 얘기예요. 자, 1번만 동그라미 마시고. 자, 줄 겁니다. 다른 생산 요소인 자본을 고정시켜 두고, 왜?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게 단기. 두고, 가변 요소인 노동을 계속 투입하면 총 생산물은 증가하지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일정 시점부터 체감하는데 이를 뭐라 불러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 한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투입한 총 생산은 증가하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니까 증가하지만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일정 부분 증가하다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떨어진다. 체감의 법칙이라고 한다. 쌍가로 4번.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기업의 단기 노동 수요 곡선은 요겁니다. 그죠? W 이꼬르 VMPL. 그러니까 W가 들어간 노동 수요 곡선하고 VMPL 곡선이 같다. 이미 설명했었죠. 그죠? 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다른 생산 요소에 투입이 불변인 경우 쌍가로 4번 한 거예요. 우하향하는 줄구세요. 우하향하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즉 VMPL 곡선이 단기에서 경쟁적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된다는 겁니다. 같다. 이 말이에요. 요거요. 그 다음에 2번, 임금과 노동 수요량은 음의 관계 있고, 당연하죠. 왜?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니까. 무조건 답은 음수죠. 임금이 올라가면. 그죠? 노동 수요는 감소하고, 떨어지면 증가한다. 그죠?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 무조건 음수니까. 그죠? 같이 증가하고 같이 감소는 무조건 양수 나왔잖아요. 양수. 곱하기 하면. 그러니까 항상 음의 관계 있고,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그리고 임금 이꼬르 W는 이꼬르 VMPL. W는 VMPL에서 고용량을 정함으로. 왜? 요때가 기업의 이윤 극대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요까지 사람을 구한다. 고용량이 결정된다. 왜? 요때가 가장 돈을 많이 벌어줄 때이므로 요때까지 계속 고용량을 늘리기 때문이죠. 줄구세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 즉 VMPL 곡선이 바로 뭡니까? 노동 수요 곡선이 되는 것이다. 무조건 W 이꼬르 VMPL 아시겠죠? 요거다. 왜? 같을 때가 기업의 이윤 극대화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것이 MC 이꼬르 MR이기 때문이고, 여기에 적어놓은 요 내용을 다시 한번 풀이한 겁니다. 그러면 3번 동그라미 하세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 조건이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조건이건 완전 경쟁 시장이건 지금 불안정 경쟁 시장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다 똑같아요. 모든 거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여기에서 한번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보다도 이제 하나의 법칙이 나오는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자, 생산물 가격이 한계 수입 MR과 같기 때문에 참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워.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다 해볼게요. 왜냐면은 지워하기엔 좀 그러니까요.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요, 완전 경쟁이니까요. 자, 막 볼펜. 자, 볼펜 하나가, 잘 봐요. 볼펜 하나가 한 개 500원입니다. 500원이에요. 500원짜리 이렇게. 여기 이제 피죠, 피죠. 500원일 때 파니까 회사에서는 500원의 수입 얻었습니다. 자, 두 개, 그러니까 완전 경쟁이니까 조건 똑같습니다. 두 개를 팔면은요, 개당 단가는 500원 똑같고, 두 개 팔았으니까 1000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세 개를 팔게 되면 개당 단가는 똑같이 500원입니다. 왜? 조건이 같아야 됩니다. 싸게 팔고 하면 안 됩니다. 똑같이 해야 됩니다. 1,500원입니다. 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그죠? 잘 보세요. 그러면은요, 500원, 1000원, 1,500원은 총수입. 그러면, 여기는, 얘는 뭐야? 얘는 한 개 수입이죠. 한 개 수입. 총수입은 1000입니다. 한 개의 수입 얼마죠? 500이죠. 한 개 수입이 뭐죠? MR이죠. 똑같아요. 1000에 1500이죠. 세 개 파니까 총 수입이 1500이죠. 한 개 수입은 500이죠. 다 똑같아요. 무조건 한 개 수입은 500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로 가격도 계속 500이고 한 개 수입도 계속 500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뭐죠? P는 곧 MR. 아시겠죠? P 이꼬르 MR이다. 그러므로 여기다 한번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요거를 여기서 해볼게요. 이거 지우고 아까 먼저 푼 거니까. 요거죠. 자, P가 결국은 MR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P 이꼬르 MR과 같다라는 법칙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개 수입이잖아요. 한 개 수입. 그리고 얘가 뭐죠? 한 명일 때, 두 명일 때. 얘가 뭡니까? 바로 요거죠. MPL. 요게 MPL. 요거죠. MPL. 그죠? 한 명일 때 500. 두 명에서 세 명은 또 한 명이죠. 한 명. 그죠? 요거잖아요. 요거. 2, 3. 요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MPL.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추가적으로 한 명 노동의 한 개 생산물 한 개에서 두 개니까요. 그러니까 총 생산물은 두 개, 한 개 생산물 MPL은 하나. 총 생산물은 세 개, 한 개 생산물은 MPL은 하나.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P 이꼬르 MR인데 나오잖아요. 근데 MPL 곱하기 P나 MPL 곱하기 MR이나 같은 거죠. 왜? P하고 MR은 같은 거니까 여기 만약에 MPL 곱하기 P 이꼬르 그죠? 똑같이 MPL 곱하기 MR 맞잖아요. MPL도 같고 P하고 MR이 같은 거니까 이게 결국은 같게 나와야 되죠. 그죠? P하고 MR 같은 거니까 같이 이거 같은 거니까 MPL 곱하기 P나 MPL 곱하기 MR은 결국 같이 나와야 된다. 그럼 여기서 MPL 곱하기 P는 뭐죠? 요거잖아요. 얘는 바로 VMPL이고 얘는 뭐요? MR이 앞에 갑니다. P가 앞으로 가면서 V 받겠죠? 얘는 MR이 앞에 갑니다. 그래서 MR 쓰고 MR M자가 중복되니까 뒤에 MPL에서 M을 빼버리고 PL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 MR은 요 앞에 MR 요겁니다. MR MPL인데 M을 빼버리고 MRPL 쓰는 거예요. MRPL. 결국 뭡니까? VMPL하고 MRPL은 결국은 같다. 완전 정리할 때는 같다 그럽니다. 무조건 다 같아요. 그리고 뒤에 거는요. MRPL은 불안정 경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경영할 때는 모든 게 다 똑같은 말이고 불안정 경영할 때는 뒤에 것만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3번 보시면 나오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생산물 가격 P가 한 개 수입 MR과 같기 때문에 P 이꼬르 MR이기 때문에 왜 여기 설명했잖아요. 왜 그런가를 MPL 곱하기 P는 VMPL이 되고
그죠? MPL 곱하기 P는 VMPL 되고, 또 나오죠? MPL 곱하기 MR은 MRPL이 된다. 아시겠죠? 뭐가 돼요? MRPL 된다는 얘기죠. 결국 뭡니까? VMPL은 MRPL이 되는다. 이 경우에 MRPL을 뭐라고 그러냐? 앞에 거 VMPL은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라고 일단은 이미 배우잖아요. 그럼 MRPL을 뭐라 부르냐? 줄거세요.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이다. 잘 보세요. 왜냐? L 네이버 노동의 MR 한계 수입 P 요거 프로덕트 그죠?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이니까 그죠?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 이렇게 부릅니다. MRPL 아시겠죠? 전부 다 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자 바로 다음 장 넘기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첫 번째 줄만 잠깐 참고하시고 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해 놓는 것이고요. 그러면 아시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밑에 쌍가루 5번입니다. 독과점 기업이 뭐냐? 독과점 기업이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얘가 바로 MRPL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요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불완전 경쟁 시장인 즉 독과점 기업이 불완전 경쟁 요때 쌍가루 5번만 해당하면은 뒤에 거 MRPL만 얘기하는 겁니다. MRPL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독과점 기업인 즉 불완전 경쟁 시장을 말하는데 요것도 잘 보세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은 어떤 걸 말하느냐? 자, 요걸 좀 지울까요? 잠깐만요. 여기다 합시다. 칠판이 좀 작아가는데. 잘 보세요. 만약에 봐요. 이것이 현대 이제 대기업에서 주로 많이 하죠. 그러니까 완전 똑같은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물건을 많이 사가는 사람들은 좀 단가를 싸게 해주고 적게 사가면 단가가 싸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한번 완전 은행은 다 똑같아. 얘는 안 똑같아. 물론 봐봐요. 볼펜 한 개를 팔잖아요. 한 개 팔면 똑같이 해도 봐봐요. P죠. 총 수입은 500원입니다. 근데요, 두 개를 파니까요, 좀 깎아주는 거예요. 야, 너 몇 개 두 개 산 거야? 그럼 내가, 자, 개당 400원만 받을게. 자, 400원. 얼마야? 800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개당은 뭡니까? 원래 1000원 받는 건데, 야, 400원만 줘. 두 산. 그러니까 개당 400원 되는 거야. 그러니까 800원만 줘 하는 것이죠. 세 개 사니까요. 세 개 사니까, 야, 너 많이 샀네? 야, 그러면은, 900원만 줘. 예를 들어고. 900원만 줘. 그러니까 개당 얼마 돼요? 개당 300원 되는 겁니다. 900원. 이 말 뜻은요, 많이 사면 살수록 개당 단가를 떨어지는 겁니다. 왜? 이것이 불완전 경쟁. 서로 똑같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 여러분들, 동네 구멍가게 가보세요. 가보면은요, 아이스크림이 진짜 소비자 가격 다 받잖아요. 왜? 조금 뛰다 파니까 자기가 띄운 가격이 비싸니까 싸게 못 파는 겁니다. 근데 대형 마트는요, 한꺼번에 막 대형 띄우기 때문에 가격을 빼주거든요. 개당 단가가 그만큼 따지면 싸거든요. 그러니까 세일해서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개당 단가는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근데 보세요. 여기 요거는 이제 MPL. 요거는 이제 MPL이고, 알죠? 그죠? MPL이고. 500, 400, 300은 가격이고, 요렇게 가는 거, 요거는 뭐요? MR입니다. 이제 알았잖아요. MR. 얼마죠? MR이? 얼마에는? 300에 300. 잘 보세요. 400일 때 MR은 300이고, 300일 때 MR은 얼마요? 100이죠. 그러니까 P하고 MR은 먼저 P가 MR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죠. 400일 때 300, 300일 때 100이니까 하여튼 간에 가격이 무조건 비싸. 뭐보다? MR보다. 그러니까 불안정 경쟁일 때, 즉 독과점 기업일 때, 독과점 기업은 즉 대기업이고 불안정 경쟁입니다. 독과점 아시죠? 독과점 기업은 불안정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P가 무조건 MR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VMPL이
MRPL. 요걸 따지면은, 그죠? 요걸 또 MPL 곱하기 P는 VMPL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다 곱했다 치고, 여기 VMPL이 MRPL보다 무조건 크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면 돼요. 이론적으로. 시험에는요, 여기 불안정 경쟁인 독과점 기업 자체를 물어보지 않고 공식, MRPL을 이렇게 공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딱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그라미 3번만 봐요. 3번만. 1번, 2번 읽어주시고요. 3번 보니까 한계 수입 MR은 가격 P와 같지 않으며, 왜? P가 더 크니까 같지 않으며, 한계 수입이 P보다 오히려 적다. 즉 P가 L보다 크다 그 말이죠. 즉 줄 겁니다. VMPL보다 MRPL이 더 낮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설명 다 했죠, 그죠? 요것이 불안정인데, 시험에는 일단은요, 모든 것들이 완전 경쟁일 때, 그죠? 완전 경쟁일 때를 대비해서 시험에 대부분 나오지, 불안정 경쟁일 때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의미는 우리가 좀 알고 가고 짚고 넘어가자.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 알짜 T까지 하고 좀 쉬었다 갑니다. 요겁니다. 수요 독점이라는 얘기는요, 참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인데, 보통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임금이 떨어지면 증가하는 게 일반적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노동수요 곡선이잖아요. 그런데 수요 독점은요, 자, 일할 사람은 많은데 들어갈 회사는 한 개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수를 독점하겠어. 너들 뭐 전국에 몰려봤자, 너 전공해봤자, 공부해봤자 우리 회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회사가 아니면 늘 취업할 데가 없어. 너희들은. 하필 왜 그걸 전공했어? 우리 회사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회사보다 임금을 좀 감소시킵니다. 왜? 그래도 임금을 200 줄고 180밖에 안 줍니다. 왜요? 그들은 그래도 우리 회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들어오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임금도 줄이고, 임금도, 뽑을 때 임금도 더 적게 주고, 사람도 더 적게 뽑아요. 200 줄고 180 주고요. 100명 뽑을 거 90명 뽑습니다. 왜? 그래갖고 임금도 적게 받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수요 독점이에요. 봐보세요. 첫 번째 점. 노동시장이 수요 독점 상태,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수요 독점이라는 걸 전제하는 겁니다. 일 경우에 시장 임금을 수요 독점 기업이 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회사 하나밖에 없잖아, 너희들은. 이럴 때, 최저임금법이 시행된다면은 오히려 최저임금 이하로는 시장임금을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줄고서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왜?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게 주고 싶은데 최소 그 밑으로 안 가기 때문에 이거는 최저임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찌 보면은 근로자에게 그 부분만큼은 유리하다. 왜? 그 밑으로는 임금이 안 떨어지니까. 두 번째 점,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면 노동수요가 감소하죠.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 감소하는데 오히려 수요 독점 시장일 때는, 자 보세요. 자, 임금도 떨어지고 노동수요도 감소하는데, 잘 보세요. 문제는 뭐냐? 그러니까 임금을 적게 주니까, 남들은 임금을 200 주는데 여기는 180, 170, 150 주니까, 야, 이렇게 임금 받고 어떻게 생활하냐? 에이, 나 그렇게 저임금 받고는 일 못해. 그러므로 인해서 공석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요, 어떻게든 간에 이 자를 메꾸기 위해서는요, 기존의 임금 가지고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임금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오거든요. 임금이 올라가야 노동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완전 경쟁은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가 감소하는데, 수요 독점일 때는 임금이 올라가야 노동수요가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 독점 노동시장에서는 저임금으로 인한 공석이 존재할 때 줄 겁니다. 임금이 올라가면 노동수요는 증대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수요 독점일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